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4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할게요. 네, 1번 문제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시작해도 되겠죠? 1번 문제에서 보니까 점 1,-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가 바뀌세요. 즉 마이너스 1,4요. 즉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너무 쉬웠다 1번 문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2고요. B라는 집합은 조건지시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x, y, 바라고 해서 x, y를 원소로 잡겠대요. 근데 x랑 y는 A에서 잡은 걸 구하라고 하고 B에 대한 집합들을 물어봤으니까 B에 대한 원소들을 빨리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표로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2 이때 x값, y값 있는데 그때 걔네들이 곱한 값을 쓰재요. 그럼 1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2 0 그리고 0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4. 그럼 결국 B라는 집합은 1 있고요, 0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있고요, 그 다음 4 있네요. 이렇게 해서 원소를 4개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보기 B의 원소는 4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니까 틀리고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 문장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은 B에 속합니다. 포함됩니다. 예, 0 갖고 있으니까 되니까 얘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3번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이 2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럼 이것도 옳은 문장 3번 틀리고요. 4번 문장 보겠습니다. 1이라는 원소가 B에 속해 있지 않는다. 아니요, 1이라는 원소는 B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세요. 명제 중에서 참인 걸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1번 문장 보니까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이때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네, 문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보니까 x제곱 y제곱이 y제곱보다 커지려면요 전제 조건이 뭐가 깔리느냐, 양수였었을 때 둘 다 양수였을 때는 x랑 y랑 비교했을 때 y가 x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둘 다 음수였었을 때는요, 그때는 x가 y보다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x가 y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2번 18의 약수 그러면 1, 2, 3, 6, 9, 18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9의 약수 1, 3, 9 그러면 이거의 약수는 얘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문장 되겠죠. 3번 0은 공집합의 원소이다. 아니죠. 당연히 공집합의 원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0이라는 것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4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3이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때 어떤 실수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죠. 그럼 x가 3이었었을 때 그때 0이랑 같을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가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림을 왜 그려주냐라고 한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해도 그때 그 중심좌표가 1,4분면에 있는지 2,4분면에 있는지 3,4분면에 있는지 4,4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식의 표준형이 다르다라는 걸 잡아줘야겠죠. 근데 이때 주어진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했으니까 마이너스 1,2는 지금 현재 2,4분면에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야기는 2,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원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잡아줄 내용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r로서 잡을 거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이렇게 잡아두고 시작을 하겠죠. 그럼 표준 형식을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반지름의 r의 제곱이요 이렇게 씻을 거고 그때 여기다가 우리는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은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었어지니 다시 계산하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r제곱과 동일해요. 그럼 r제곱 사라질 거고요. 그럼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요.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r값은 5 또는 1이요. 그럼 두 개의 반지름은 5와 1이요 라고 될 거고요. 그럼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은 결국 6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답은 2번 6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에 A, B가 있는데 그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 같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조건은 우리가 연산으로 빨리 드모르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거기에 교집합 A 합집합 B인데요. 그럼 뭐야?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겹치는 걸 찾으래요. 그럼 당연히 겹치는 거 없는 공집합이 되겠어요. 라고 해서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원 위의 점 A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위의 점 B에 대해서 이때 3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원과 원 위의 점에서 거리가 최대 최소를 질문하는 내용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 반지름 두 개가 더해진다면 최대가 될 거고요. 최소는 반지름 두 개가 빠진 상황이 되는 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거는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럼 결국 두 원의 중심좌표의 거리와 거기에 플러스 반지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0,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2요. 그럼 두 번째 원도 빨리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9 플러스 16이니까 반지름이 3짜리인 걸 얘기를 하겠네요. 그럼 이때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3,4요. 그러면 0,0과 마이너스 3,4의 거리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5라고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5에다가 왼쪽에 있는 2 그리고 오른쪽 2원의 반지름은 3이었으니까 그것까지 더해준 얘는 10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2개요. 이렇고요.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그리고 거짓이 정해지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문자의 값에 따라 꼭 문자의 값에 따라서 아니죠. 결국 우린 명제라는 건 그냥 어떤 문장 또는 식을 참 거짓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1번 문장은 틀리겠어요. 2번 문장 두 점 A, B에 대해서 PA 대 PB가 1대 2를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린 도형은 원이다. 이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겠죠. 이때 두 점 A, B라는 거는 결국 고정점인데요. 고정점에서 비율이 일정한 항상 이 비율에 대한 자취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그린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내신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었죠. 그러면 2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3번 문장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X가 A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는 X가 B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린 문장은 또는이 아니라 이고죠. A에도 안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도 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점 1,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이고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이거죠. 상황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인데 이때 1,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는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하여 한 직선을 평행 이동하여 나머지 직선에 겹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이야기가 우리는 이 내용이죠. 어떤 직선을요 평행 이동하여 겹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x축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y축 평행 이동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x축으로만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즉 두 가지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5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답은 2, 5번이 답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라는 조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q라는 조건은 3x 플러스 10이 1보다 작아요. 또는 2x-7이 3보다 크다에 대해서 이때 p이면 낙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과 실수 a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실수 b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진리집합을 결국 구해야겠죠. 그럼 p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a 이상 b 이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q라는 것도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주다 보니까 이때 계산을 하면 3x가 마이너스 9보다 작고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2x가 지금 10보다 크니까 x값이 5보다 커요. 그러니까 x값이 지금 5보다 커요. 그러면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과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뭐 한대요? p면 낙 q가 라고 했어요. 그럼 낙 q는 낙 q에 대한 수직선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때 p라는 자체, 이 조건이 지금 여기 낙 q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니 a가 지금 b가 5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상황을 보니까 수직선 갖고 수식이 나와버렸죠.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b값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때 실수 a의 최소값은요.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실수 b의 최대값은요. 라고 했는데 b가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5겠네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3, n은 5. 둘이 더해달래요. 그럼 2인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 하자. 명제 P이면 낙 Q가 거짓일 때 그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P이면 낙 Q가 거짓이라는 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표현을 하다 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요. Q의 여집합이 존재를 했었을 때 그때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은요. Q의 여집합이 있었을 때 P와 조금이라도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여기에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 시험지를 미리 풀어보고서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3번 상황 때문에 하나 상황을 더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 Q의 여집합이 있으면 나머지 이 전체, 즉 여기가 전체 P가 될 거예요. 즉 Q와 P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3번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천천히 다시 확인할게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요 공집합이냐 라고 했었을 때 1, 2, 3번을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1번 상황은 P와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맞는 상황인데 2번 상황에서 P와 Q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2번 때문에 안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1번 아까 상황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3번 상황에서 보니까요. P 여집합과 교집합 Q는요. 공집합이 아니냐고 있으면 P의 여집합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그리고 Q는 다시 여기 부분 그럼 이때는 공집합 아니죠. 1번 상황에서 2번 상황에서도 볼게요. P의 여집합은 이 상황과 여기 상황이고요. 이때 Q라는 상황은 여기와 여기 상황을 말한대요. 그럼 이때도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번 상황에서 본다면 이때 P의 여집합은 결국 Q의 여집합과 똑같을 거고 Q는
다시 P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공집합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3번 이 그림 상황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4번 상황에서 보면 P와 Q의 교집합은요 라고 했는데 그게 공집합이냐? 아니죠. 방금 3번 상황에서도 봤을 때 P와 Q는 공집합이 항상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5번이 결국적으로 답이 되겠네요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9번 같은 경우 선생님도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3번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이 유일하게 이 보기 3번에 대한 발레를 들 수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더 잘 채분겨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때 A라는 집합은 소수래요. 그럼 이때 A라는 집합을 먼저 써놓을까요? 그럼 A라는 집합은 소수인 2, 3, 5, 7 이렇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B는 1, 2, 3, 9래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보기 문장부터 보니까 A 교집합 B가 그럼 A 교집합 B는 지금 2 그리고 3 이렇게 있겠죠. 그럼 1은 당연히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럼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두 번째 B 여집합에서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요 라고 했어요. 아 이거 어차피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 먼저 그냥 그려버릴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때 교집합 우리 구했었으니까 2, 3이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거 5, 7이요. 그러면 B에 남아있는 건 1, 2, 3, 9. 그럼 나머지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이하를 했으니까 10까지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완성시켜줬으면 훨씬 더 편했겠네요. 그러면 니은에서 보니까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은 체크로 들어가면 B의 여집합은 여기 공간과 그리고 순수한 A 공간 여기인데요. 거기서 A를 빼주겠대요. 그럼 겹치는 부분 빠지니까 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4, 6, 8, 10 이걸 말하겠죠. 그럼 이때 원소의 합은요? 라고 질문했네요. 그럼 4, 6, 8, 10 다 더하면 10, 10, 28 그러면 얘는 27이 아니라 28이다 라고 써지니까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A 합집합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A 합집합 B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서로소라는 건 얘네의 원소를 안 갖고 있는 걸 물어보겠죠. 그럼 4, 6, 8, 10으로 얘네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인 2의 4제곱개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얘는 16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답은 4번 기억 디귿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이 1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과 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차피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원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얘를 먼저 구하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첫 번째 이거는 위의 점이랬으니까 공식 갖다 쓰시면 2x 마이너스 y는 5여라는 이 직선을 먼저 접선을 구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직선과 어차피 두 번째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과 접한대요. 그럼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문장은 중심좌표 갖고 노는데 4,3이라는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루트 20짜리였는데 그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여줬댔으니 4 플러스 a, 3이 이러면서 이때 반지름이 루트 20인 이 원과 얘가 접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럼 루트 지금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8 플러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씌운 이 값이 루트 20 반지름과 같아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하니까 절대값 2a 남을 거고요. 루트 20은 2루트 5였는데 루트 5가 곱해지니까 얘는 10이요. 그러면 2a가 될 수 있는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요. 그럼 a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 a 값 구해달래요. 그럼 5인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요.
10 이하의 자연수들을 갖고 노는데 이때 A라는 집합은 2, 3, 5, 6, 8을 갖고 있고 B라는 집합의 원소는 3, 6, 7, 8을 갖고 있대요. 이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A합 집합 C와 B합 집합 C가 지금 같아야 된대요 라고 해서 얘기요. 그럼 이거는 우리 지금 앞에 쪽 여태까지 3회까지 풀었을 동안 거의 한 회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나왔던 문제 같아요. 하나씩 쓰자라는 거였죠. 그럼 A라는 애가 지금 2, 3, 5, 6, 8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애는 지금 3, 6, 7, 8을 갖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모자란 애들을 채워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빨리빨리 써버렸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에서 3, 3 똑같이 갖고 있고 6, 6 똑같이 갖고 있고 8, 8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자란 위에 쪽에서 모자란 애는 7이 모자라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2, 5가 모자라요. 이렇게 해서 2, 5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건 C라는 건 못해도 2, 5, 7은 반드시 갖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끝났었는데 우와 이 문제는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깔려있네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을 보니까 A 여집합에 B 여집합을 합한 게 그때 교집합 C랑 이라고 관계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 관계식은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빨리 먼저 바꿔주겠죠.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가 돼야 된대요. 근데 이 말인즉슨 결국 뭐예요? C에서 A 교집합 B가 빠진 거고 얘가 C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C는 A 교집합 B의 원소를 갖고 있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럼 이때 A 교집합 B가 지금 뭐 있을까요? A랑 B랑 겹치는 게 3 그리고 6 그리고 8 즉 얘는 3, 6, 8은 데리고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마무리 지어주다 보니까 원소가 1, 2, 3, 4, 5, 6 아니 7, 8, 9, 10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2, 5, 7은 반드시 갖고 있으라면서 여기서 3, 6, 8 얘네는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 4 그리고 9, 10 얘네는 갖고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계인 16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NA 합 집합 B는 NA 플러스 NB이기 위한 필요 충분인 조건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때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건 딱 이거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지만 결국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주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요 라는 문장을 확인을 한다면 되는 건 4번밖에 없겠죠. A 차집합 B가 A가 그대로 나온다는 건 겹치는 게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풀고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원소가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거 1, 2 그리고 1, 2 중괄호 쳐져 있는 이 전체를 원소로 가졌을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가운데 기호부터 먼저 보고서 해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삼지창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느냐? 네, 1번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원소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1, 2를 갖고 있는 원소 1, 2를 갖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냐? 예, 그러면 여기 1, 2 얘 때문에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맞아요. 세 번째 조건 다시 삼지창 표시네요.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이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는 즉 집합과 원소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예, 마지막 거 있었죠.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4번 다시 뭐로 해석해요? 집합과 집합의 관계로 물어보네요. 그럼 집합과 집합의 관계인데 공집합이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얘도 맞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14번은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등식 A합 집합 C는 B 교집합 C랑 얘가 같도록 했었을 때 그때 A, B, C 사이의 포함 관계를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의미하는 내용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정확한 의미인데요. 지금 합했더니
얘랑 얘랑 겹친 게 된다는 소리는 A도 B한테 들어가고 C도 B한테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즉 A가 B한테도 있어야 되고 C도 B한테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같은 내용으로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지금 C가 이 합집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A가 또 C한테도 포함되어야 되고 C는 C한테 포함이 돼요. 그럼 결국 얘네를 다 만족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 A는 B한테도 포함되고 C한테도 포함되고 근데 C가 B한테 포함됐으니까 A, C, B 관계순으로 포함 관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랑 답이 똑같은 것? 아 여기 있네요.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으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했을 때 이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라고 했어요. 그럼 화살표 놀이로 하니까 P가 R한테 포함이 돼요.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이때 Q가 not R한테 화살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화살표 놀이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서 집합도 확인할 건데요. 이때 여기서 대우도 성립하니까 not R이 not P다도 성립할 거고요. 그리고 R이 not Q이다 성립하겠죠. 그러면 문장이 이어지는 게 딱 여기 있네요. 쌤 P면요 R이고요. R이면 not Q예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그리다 보면 쌤 P가 있고 거기에 R이 있고 그 전체를 Q 여집합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 다 집합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기억도 집합으로 바꿔볼까요?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Q는 1, 2, 3, 4로 쳤을 때 Q는 4번을 말하는 거고요. P의 여집합은 2, 3, 4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때는 얘가 얘한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번 맞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번호 다 써놨으니까 확인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Q 합집합 R. 그럼 Q는 4, R은 1, 2. 그럼 얘는 1, 2, 4인데 P의 여집합은 2, 3, 4. 쌤 1번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얘 안 되겠죠. 1번 때문에. 다시 R이 Q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얘 이거는 이거 그림방으로 보도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4번 문제는 당연히 일단은 또 드모르간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P합집합 R에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P합집합 R은요 뭐가 되죠? R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R의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R의 여집합의 번호는 3, 4. 근데 Q의 여집합은 3. 그럼 얘도 아니겠죠. 그럼 나머지 다섯 번째 P 교집합 Q는요. 그럼 P와 Q는 겹치는 게 없겠죠. P는 1번이고 Q는 4번이니까 교집합이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얘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 3, 5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라는 조건은 12의 약수래요. 그러면 이때 지금 진리집합 쓰면 1, 2, 3, 4, 6, 12 이렇게 써놓고 들어갈 거고요. Q라는 조건은 K의 약수래요. 아 그럼 K의 약수구나. 어떤 수 K의 약수구나. 근데 이때 P라는 게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그러면 Q가 P한테 화살표를 주세요. 즉 Q라는 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근데 P가 뭐였어요? 지금 1, 2, 3, 4, 6, 12였잖아요. 그럼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기 상황에서 지금 될 수 있는 이 Q가 될 수 있는 이 K는요 12의 약수들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 12의 약수들의 총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1, 2, 3, 4, 6, 12를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 이거를 다 더해준 값 10, 6, 16, 28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100명의 학생 중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65명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65명,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52명이래요. 이때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X명이었을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 상황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갖고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 52명이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65명이면 100명이 넘어가 버리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겹친 애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겹친 애들이 최소 65와 지금 52를 더해준 값이 117인데 전체가 100명이라고 있었으니까 최소 17명이 있어야 돼요 라는 최소 상황이 되겠죠. 그럼 최대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겹치는 게 많아지겠죠. 그럼 점점점 겹치는 게 많다면 어느 누구 하나를 아예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축구가 65명이고 야구가 52명이랬으니 결국 야구 52명이 다 축구를 같이 좋아하는 애들로 겹쳐지는 상황이 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최대값은 50이고요. 최소값은 지금 17이요. 이렇게 나올 거니 답은 더해주니까 69요. 이렇게 해주는 4번 체크하시겠네요. 서술형으로 쓰는 풀이도 있는데요. 일단은 쌤은 객관식으로 풀어드리고 뒤에 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풀이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두 집합 A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고요. B는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합은요? 라고 질문했어요. 집합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 두 개가 같은 게 원소가 A 세제곱이 A랑 같은지 B랑 같은지 C랑 같은지 이런 상황을 모르죠. 그럼 이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 첫 번째, 다 더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A뿔 B뿔 C와 같다라는 거와 두 번째 상황, 세 개를 다 곱한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곱한 값이 A, B, C와 같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갖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건드리는 게 두 번째 이 조건부터 건드리는데요. 이 조건을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 어떻게 나오냐? A, B, C에 A, B, C 플러스 1, A, B, C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A, B, C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이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상황에서 보니까 A, B, C가 다시 0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다시 생각하면 A, B, C가 0이었으면 세 개 중에 하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A가 만약에 0이었다고 했을 때 A가 0이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다시 첫 번째 조건에서 건드리면 A가 0이면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B 플러스 C와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를 식을 좀 더 정리하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B뿔 C에 지금 B제곱 플러스 C제곱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BC는 B 플러스 C와 같아요 라는데, 그러면 이때 전제 조건이 B 플러스 C로 다시 묶어서 푸니까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은 0이요 되니까, 그러면 이때 B 플러스 C가 0이거나 또는 이쪽 뒤에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다 보면요, B 플러스 C가 0이었다면 이때 B는 마이너스 C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 갖고 다시 얘기를 하면 집합이 A는 0이었고 B 대신 마이너스 C를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C세제곱 C세제곱이요 이렇게 되는 게 A라는 집합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B라는 집합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C 그리고 C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원하는 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모든 원소의 합은 0입니다 이렇게 답을 체크해서 답은 3번 체크할 겁니다. 선생님, 왜 다음 상황 이 상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인 마이너스 1과 1을 확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결국 얘를 실제로 확인을 하다 보면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인을 굳이 따로 길게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3번이라고 체크하시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는 1, 2, 3이고요. B는 2, 3, 5에 대해서 A 교집합 X가 B 교집합 X를 만족하는 이때 U의 부분 집합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상황을 보려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니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교집합이 2와 3이요. 그럼 순수한 A가 1이고 순수한 B가 5만 남겠네요. 그럼 나머지 4와 6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에 지금 존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A랑 X랑 교집합한 게 B랑 X랑 교집합한 게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얘가 지금 같으려면 여기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그러면 A는 1은 갖고 있으면 X는 1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X가 1을 갖고 있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A와 교집합한 게 1이 있을 건데 그럼 비교집합 X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비교집합 X랑 또 겹치려면 이때 X는 5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2, 3, 4, 6은 X가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 X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인 결국 16개요.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때 X는 A, B, C, D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X 교집합 Y가 A와 B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13이어야 된대요. 근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얘예요. 자연수다. 자연수 전체다. 그러면 Y 여기도 지금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 이야기해준 이 문장은 A, B, C, D가 다 제곱수여야 됩니다 라는 문장을 해석을 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말을 갖고 해석을 하다 보니 A, B, C, D는 다 제곱수인데 제곱수와 제곱수가 지금 더해져서 결국 13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해줬네요. 그럼 제곱수랑 제곱수랑 더해져서 13이 되는 건 4와 9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그러면 마무리 여기다가 지으면 A가 4라고 생각했다면 A 대신 4, B는 9라고 생각했을 때 9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Y라는 집합은 2와 그 다음에 3을 갖고 있어요 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교집합이 4와 그 다음에 9를 갖고 있어야 된댔으니까 결국 루트 C가 4가 되어야 되고 루트 D가 9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겠어요. 그럼 C는 결국 16이어야 되는 거고 D는 결국 81이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잘못 썼네요.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바뀌어서 C가 81이어야 되고 D가 16이어야 됩니다. 그럼 81에서 16을 빼준 값으로 답을 쓰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답은 65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값을 각각 적으시오 라고 했어요. 빈칸 한번 적어볼까요? 전체 집합은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때 조건 x는 홀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이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이래요. 그러면 부정을 해볼까요? x는 홀수이거나 라는 건 홀수를 부정하니까 짝수 이거나에 부정하면 이면서 즉 이고라고 바꿔줘도 되겠죠. 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장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이요 라고 얘기해 주니까 2, 4, 6은 안 될 거고 8 그리고 10 이렇게 해서 원소를 4개를 갖고 있는 집합이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A는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1,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근데 1, 2를 원소로 갖지 않는댔으니까 1은 안 갖고 있고 2도 안 갖고 있는데 그때 거기 상황에서 나머지 얘네 갖고 노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2의 세제곱인 결국 8개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와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1에서 교점의 개수는요,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 좌표가 0,0이고 직선이 2x-y 플러스 1은 0인데 거리를 구하다 보니까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1이요. 그럼 이때 얘는 루트 5분의 1인데 루트 5분의 1은 루트 5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 되겠죠. 그럼 작다면 결국 1에서 2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해주겠네요. 그럼 여기는 2개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명제 루트 7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를 참임을 귀륙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귀륙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귀륙법은 부정을 해서 결국 모순됨을 찾은다라는 과정이겠죠. 근데 빈칸을 채우려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부정을 해야겠죠. 그럼 루트 7이 유리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루트 7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이때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7은 m제곱분의 n제곱이요 라고 쓰여질 거고 수식을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n제곱이 7과 어떤 m제곱을 곱해준 거니까 즉 7의 배수예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n제곱이 당연히 7의 배수면 n도 7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써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n이 지금 7의 배수이므로 우리는 여기 밑에 문장을 보니까 얘가 지금 제곱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이때 얘를 지금 7K요 이렇게 지금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7K로 놓고서 나머지 생각을 하다 보니 m제곱이 얘도 지금 7의 배수이므로 그럼 결국 m도 7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m, n이 모두 7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m과 n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7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오시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집합 A는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을 첫 번째 보니까 가라앉 조건은 nx가 2 이상이요. 그러면 x의 원소는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서 보니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여야 된대요. 아,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여야 된대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뭐 이제 홀짝을 좀 구분 지어주면 홀수가 1, 3, 5고 짝수가 2, 4, 6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서 원소가 2개 이상이랬으니까 아, 원소가 2개였었을 때, 3개였었을 때, 4개였었을 때, 5개였었을 때, 6개였었을 때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험 시간 내에 이렇게 다 풀긴 좀 힘들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두 번째 조건을 먼저 건드려 볼 거예요. 나란 조건. 그럼 나란 조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뭐라고 돼 있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려는데 원소가 2개 이상이라며요. 그럼 2개 이상이면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는 다 더한 게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번 더해지냐? 홀수가 더해진 횟수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원소의 합이 홀수다,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홀수가 한 번만 더해진다면 홀수가 한 번만 더해진다면 나머지 원소가 2개 이상이랬으니까 짝수가 한 개 있거나 아니면 짝수가 2개 있거나 아니면 짝수가 3개 더해진
이렇게 3개가 뽑혀진 이 경우들은 원소가 지금 2개짜리, 원소가 3개짜리, 원소가 4개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다라는 걸 전제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처럼 문제를 풀다 보니 홀수 첫 번째 한 개만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 홀수 고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짝수 고르는 건데요. 짝수가 맨 처음에 1개짜리였었을 때 한 개만 고르는 거니까 3가지요. 플러스 짝수를 2개 고르겠대요. 그러면 결국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은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눠준 3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짝수가 3개 다 고르겠대요. 그럼 3개 고르는 방법은 1가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상황으로서 첫 번째 3 곱하기 지금 7이요 되는 거니까 21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홀수가 2번만 더해지면 그럼 그때는 짝수가 되겠죠. 무조건 나머지는 짝수가 될 거니까. 그럼 홀수가 2번이 아닌 우린 몇 번? 3번이 더해진 상황으로 볼 거예요. 그럼 홀수가 3번이 더해졌을 때도 똑같이 짝수가 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까 여기 쪽에서는 잡아주지 않았던 게 짝수가 0번인 걸 잡아주지 않았던 이유는요. 홀수가 1개 있고 그럼 짝수가 0개 있으면 원소가 2개 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잡아줬는데 이때 과정에서는 짝수가 0개, 짝수가 1개, 짝수가 2개, 짝수가 3개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때에서도 지금 계산을 하다 보니 홀수 3개를 다 고르는 방법은 1가지요.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짝수가 0개인 상황, 짝수가 1개인 상황, 짝수가 2개인 상황, 짝수가 3개인 상황 이 집합들의 개수는 즉 짝수를 갖고서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 4, 6, 이 3개 갖고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기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지금 8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최종 만들어지는 저 집합이 될 수 있는 x의 개수는 29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한 두 조건 pq가 p는 x 플러스 y는 9요, q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k제곱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명제 어떤 xy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건 p가 q한테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 얘가 성립할 수 있는 k 제곱의 최소값을요 구하랬는데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도형처럼 생각하니까 p는 직선이거든요. 근데 q는 여기에서 지금 원방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직선 위에 점 중 아무거나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그게 원을 지나간다면 결국 얘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때 이 문장에서의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제의 내용은 직선과 원이 만나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마지막 직선과 원이 만나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 즉 직선과 원의 중심의 거리가 반지름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하면 끝입니다.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 플러스 1 마이너스 9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그럼 루트 2분의 얘는 지금 3,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6.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루트 2. 근데 그 값이 뭐 한다고요?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k 제곱의 최소값이랬으니까 즉 제곱을 해준 이 값의 범위는 9, 2, 18이요 라고 될 거고 그럼 이때 최소값은 18이요 라고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 사회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해 5회 때 다시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